예,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오프로입니다. 어제도 미국 장이 또 올랐죠. 예. 일단 지금은 증시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앞방송에 지금 저희가 대형주 매매하는 이유랑 시장 변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한번 보시면 우리 포트라든지 제가 좀 드리고 있는 어떤 대형주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 지금 시장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갑자기 코로나 때처럼 그런 천재지변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금융적이라든지 돈의 흐름은 시그널을 계속 줍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제가 한두 달 동안 말씀을 드렸고 뭐 DB나 빠질 때마다 그래도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 현금 30%였던 거 쓰고 지난주 레버리지까지 쓰면서 이 시장 변화에 저희는 조금 포트를 맞춰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큰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닥쳐서 뭐 사세요, 돈 어디서 갖고 와 쓰세요 이렇게 하면 못 따라하세요 사실은. 미리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큰 돈의 흐름이라든지 시장 변화를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듣다 보면 마인드도 준비가 같이 되실 거라 저는 봐요. 정말 올해 많이 힘드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찐바닥이 진짜 찐바닥에 넣으면 그때는 정말 큰 돈을 실어도 됩니다. 그런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중간 선거가 끝났어요. 생각보다는 공화당이 막 엄청난 큰 거를 가져가지 못했죠. 하원에서도 어쨌든 과반은 넘겼지만 숫자가 좀 적었고 상원도 지금 거의 50대 50이에요. 그래 되면 사실 또 그 민주당의 어떤 캐스팅 보트가 이제 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은 사실 전 트럼프가 원인이라 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이 잘 못하고 전략을 잘못 쓴 돈을 풀어서 인플레 원인을 제공한 가운데 사실 트럼프가 지금 나왔으면 안 돼. 차라리 르센티스 같은 차기 대권 주자가 좀 합리적인 보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트럼프가 마지막에 저는 좀 오바했다 봅니다. 어쨌든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 제가 달러 약세, 강세가 좀 누그러진다는 그런 예상을 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기름을 부은 게 미국 CPI가 한 7.9, 8% 내려봤잖아요. 7.7이 나왔습니다. 야, 금리가 참 물가가 7.7인데 이 증시 이렇게 환호할 일이야? 라고 옛날에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도 돼요. 9.5까지 찍었잖아 사실. 그죠? 그 10%까지 가던 게 7%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추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보면 추이나 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뒤에 이제 12월 달 FMC나 그 12월 달에 확인할 그 11월에 CPI가 나올 텐데 그때에 대한 기대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제가 볼 땐 분명히 추세는 꺾였기 때문에 요번에 달러랑 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증시는 급등으로 이제 환호를 하고 있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르는 건 좋죠. 저희도 반등 주고 오르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금리를 바로 인하를 할 거냐? 아니죠. 여전히 그래도 연준 인사의 그 얘기를 많이 듣고 보면 여전히 지금 너네들 CPI는 좋게 나왔지만 안심하면 안 돼. 금리는 내릴 생각도 전혀 없이 계속 긴축을 유지해야 돼. 이게 사실 기본 스탠스입니다. 그죠? 여전히 물가는 7%가 높은 게 맞고 미국 기준금리는 12월 달에 50bp 올릴 거예요. 그럼 4.5가 됩니다. 절대 낮은 금리가 아니죠. 돈을 풀 만한 금리가 아니죠. 그래서 긴축은 계속 되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증시도 2,500 정도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미국도 올라가면 조금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불안감이나 이 누른 걱정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을 푸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별화 증시 전 세계에서도 국내 국가별로 다를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밑에 쇼커버링 돌아서 급하게 수익을 확정지는 많이 빠졌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단기 반등 주면 제가 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가는 놈만 또 갑니다. 아시겠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사자 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추사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쇼커버링 애들이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거예요. 여전히 차별화 증시고 갈 놈만 간다. 우리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쪽으로 2차전지 쪽으로 그쪽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보는 시장의 분위기 최강 경기랑 다르게 이 돈의 흐름으로 가는 금융 숫자들은 제가 보는 시그널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찐바닥에 나오게 되면 진짜 그때는 돈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만 사잖아요. 그때는 추가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들어올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현금을 0%, 지금 주식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대형주 같은 것들은 레버리지까지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큰 거를 좀 아시면 투자가 좀 못해 보면은 좀 재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저 희망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없는 걸 만들어 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2월 달 FOMC나 그 CPI 발표 전후로 우리나라는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지만 기관이 좀 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한 6조 넘게 한 달 동안 팔았어요. 거기서 돈 많은 사람들은 아닌갑다, 이젠 사야지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외국이나 기관이 물론 장기로 보는 애들이지만 팔더라도 빠지면 매수가 또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자, 국가별로는 지금 미국은 중간선거 끝나고 공화당이 반기한 정도로 판단을 하고 CPI 좋게 나왔고요. 금리와 달러가 많이 떨어지면서 급락해서 계속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261260 같은 거 있죠. 환율 따블로 가는 거. 지금 그것만 해도 한 16%, 17% 수익 났거든요. 돈 많이 산 그 형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 많은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분들은 지금 타이밍을 보고 샀는 거를 이제 따라 사진 않아요. 밑에 샀는 거는 들고 있고, 야, 딴 거지 뭐 사면 돼? 어떤 대형주 사면 돼?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들도 지금 일반적으로 팔고 있지만 돈 많은 분들은 다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진짜 남들 다 힘들다 할 때. 그게 원래 찐 돈의 흐름입니다. 자, 중국은 참, 그리고 지금 한 달 2, 3주 전에 그 시진핑 독재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 제로 코로나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공산당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얘들이 사실 근본은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빨리 종식될 줄 알았는데 얘들이 사노팩이나 이런 시노팩 같은 자기 물백신들이 있죠. 중국 그 본토 물백신 이거밖에 안 써서 그래. 왜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게 뭐 체제 특성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독일 애들 왔다 갔잖아요. 슐츠 그 총리 같은 경우. 근데 해외에 있는 그 서방의 백신을 맞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중국 인민까지 확산되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돼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중국이 나쁘고를 떠나서 중국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소비를 담당합니다. 구매력을 담당해요. 예전처럼 공급 밸류망 체인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거는 끊어졌죠. 신냉전 때문에. 하지만 중국의 소비가 지금 살아나는 거는 좋은 시기예요. 예전에 인플레가 되게 안 좋았을 때는 중국이 소비 살면 인플 올라가니까 안 좋았죠. 그때는 중국 소비 사는 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반대로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나 소비가 사는 건 글로벌적으로 좋습니다. 그래 항상 어떤 경기나 지표로 볼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그때 상황을 다 보고 따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도 G20 회담 때 시진핑이랑 바이든이 만납니다. 그 3년 만에 악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할 필요도 없지만 미중 패권 트럼프 때부터 지금 몇 년 내내 힘들게 만들었고 피날레가 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휴전기까지는 아니지만 휴지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기간이죠. 그런 걸 저는 좀 기대를 하는 거죠. 어차피 다 빠지고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불안감이나 그것들이 조금만 완화돼도 이 가벼운 정시라 이런 데는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긍정적으로. 그래서 G20 회담도 이건 미국 중간선거만큼 나름대로 국가적인 국제 공조는 아니지만 다 모여서 국제 정상들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라 보시면 돼요. 자, 유럽에서는 지금 여전히 경기는 안 좋지만 미국 파운드, 영국 파운드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반등을 주면서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고요. 러시아 애들이 그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푸틴이 지금 조금 출구 전략을 모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G10에는 안 와요. 안 옵니다. 오면 또 왕따 당하거든. 완전 쪽팔릴 거 아니에요. 안 온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도 그렇습니다. 푸틴 만날 이유는 지금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번에 신규로 또 무기 제공을 한 4천억 정도로 또 제공을 했어요. 미국에서. 아직 전쟁은 바로 끝날 확률은 지금 낮습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유로비안 에너지는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계속 경기를 하고 보고 있겠습니다. 한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대로 섹터적으로 주도 섹터 위주로 대형주에서 중형주, 그다음에 소형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매매도 하고 홀딩하고 있으면 돼요. 야, 그리고 저 코인이 한 주를 떨어뜨려 놨는데 2008년에 정말 안 좋고 하다가 리먼 터지고 급락을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래서 정시에서 지금 그런 거를 안 좋게 보는 비관론자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 코인의 사실 역사가 짧아요.
그다음 자산 규모도 적죠. 그다음 규제도 약해요. 또 급등을 해서 오히려 유동성보다 이런 거 따지면 엄청나게 올랐던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터졌어. 올 5월 달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루나 코인 사태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 3위인가요? 바이낸스가 1위고 걔들이 3위인데 그 3위 거래소가 파산했어요. 어제 밤 11시에 파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떠지는 게 그래서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 뭐 업비트나 비썸 없어졌다는 그런 게 아니라 얘들 코인에서 발행한 코인으로 또 레버리지를 일으켰습니다. 옛날에 정시가 좀 약할 때 2008년 서프라임에 리먼 터지던 그런 급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21K까지 갔던 거죠, 이번에 어쨌든. 근데 이게 15K가 갔어요. 15K 가까이 왔다가 16K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비트코인의 어떤 코인 경제에서 정시로 말하면 2008년 이먼 같은 사태가 터졌다 보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자정작용입니다. 어떻게 체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하다 보니까 한번 딜이 발생했고 또 뭐 나가 떨어집니다. 지금 뭐 100몇십 개도 파산한다고 별별하게 다 나오는데 이게 코인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또 약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겠죠. 하지만 이 이후에 저는 또 찐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특별한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인도 제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가 정시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그다음 플러스 알파 코인이에요. 전세계 글로벌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자산 시장에 타깃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머니스트림 돈의 방향을 볼 때는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가 계속 그냥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돈이 한정돼 있어요. 금리가 높고 여전히 긴축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돈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지금 개인들도 오면 우리나라 유동성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탁금도 지금 50조 깨졌습니다. 48조까지 빠졌거든요. 2020년에 들어왔던 돈의 반 이상 나가버렸어요. 개인도 계속 팔고 있죠. 근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빈집털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인도 같은 이머징은 지금 신고가예요. 중국을 대체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단은 아니고 반도체나 2차 전지로 돈이 들어와요. 찍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글로벌 머니의 머니 스트림 때문에 제가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주도주 2차 전지 계속 추세 지속됩니다. 대형주는 계속 말씀드렸죠. LG엔솔 기준으로 가져가고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까지 대형주 4인방이다. 그 다음 에코 프로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 우리가 보는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그 뒤에 중소형주 다 따로 있어요. 우리 개별주도 사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확산되는 가중에서 기본은 여전히 2차 전지 대형주를 홀딩하고 나머지 중소형주를 제가 매매를 드리는 전략을 계속 가져갈 겁니다. 저희 기본 전략이에요. 자, 그 뒤에 제가 보는 반도체다, 재건이나 네옴시티 같은 게 있는데 네옴시티 이제 테마라 봐요. 소위 사우디가 이번에 올 때도 왔는데 여전히 저는 사우디에 대한 정치적인 변동, 그 다음에 네옴시티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말씀 안 드리고 있고 재건도 그랬지만 에너지를 못 놓습니다, 러시아가. 전격적인 휴직이 얘들이 휴전은 안 될 거라 저는 봐요. 그래서 좀 여전히 등락은 있지만 잘 안 드리고 있고 반도체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코스피 컨트롤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아니라 코스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아직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TSMC에 비해서 지금 괜찮은 흐름이 나와서 좋게 보는데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중소형주까지는 단기방에 지금 하나 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로 보되 적극적으로 들이지는 않고 있고 계속 저희는 선대가 집중을 2차 전지 내에서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번 주에 종목 매매를 좀 했습니다. 단기방에서 했어요. 목표방은 죄송하지만 목표방 성격은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LG화학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LG화학이 지금 제일 좋죠. 지금 보시면 LG화학이 엔손보다는 LG화학이 지금 제일 강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앞에 제가 방송 보시면 대형주 갈 때 정말 무섭게 가는 걸 한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뭐 철강조선 화학기계 갔을 때, 차화정 갔을 때. LG화학은 지금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단기방에 6만원에 샀죠. 6만원에 샀고 지금 또 7만원에서 언저리 왔다 갔다 하다 한 번 더 올랐습니다. 지수가 등락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형주는 대형주답게 너무 짧게 매매하지 마세요. 지수도 짧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물론 장이 되게 불안하면 단기로 제가 드릴게요. 하지만 기본은 덩치가 크고 대형주로 갈수록 매매는 좀 굵직하게 하자. 작게 가는 중소형주로 갈수록 매매는 좀 가볍게 하자. 이게 원래 매매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SDI도 괜찮죠. 오른 다음에 횡보 중입니다. 조정이 빠지는 횡보가 아니라 조정이 아니라 오른 후에 횡보죠. 이게 좋은 거예요.
행보보다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 보시면 되고요. SK이노는 제가 조금 아직 들고 있죠. 목표 방향도 있고 단기 방향 비중 약간 조절을 해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얘도 똑같이 올라간 이후에 행보 중에 맞습니다. 하지만 딴 대형주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은 약해요. 하지만 끝난 건 아니죠. 왜? 여전히 정유주나 이쪽도 좋아요. 애들이 갖고 있는 기본은 정유 섹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SK온에 대한 좋은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홀딩을 할 만하다, 충분하게. 그리고 이번 주에 금양을 좀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제가 사실 이번에 단체 방송을 한번 하면서 그분들한테 금양을 한번 단기로 드렸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방에서는 아직 사진 않고 있습니다. 빠지면 사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4만원 5만원대가 저는 팔 때라 말씀드렸어요. 애들이 밑에서 사가지고 4만원 5만원 사이에서는 분명히 큰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좀 사면 또 한번 기회가 있다 보는 거죠. 요번에 단기로 4만원 넘어서 매도를 좀 됐어요. 그 다음에 한 분도 안 했는데 얘들이 조금 점자는 원래 수급인데 장난을 좀 치더라고요. 다음날 개파락 만들고 좀 빼버렸어요. 개인들 좀 털려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요번에 한 3만원 내외에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팍팍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등락을 만들면서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다가 3만원대나 3만원 밑에 되면 뭐 단기로 매수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볼 때는 중형주 중에서 되게 좋은 회사예요. 미래나노텍은 조금 등락이 심하고 변동성이 심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팔았죠. 잘 팔고 수익 나고 다 팔았는데 24,000원 5,000원 사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단기로 다 잘 팔았습니다. 아직도 등락이 있는데 25,000원 돌파가 되더라도 저는 지금 사기 좀 애매해요. 말씀드렸지만 금양보다는 수급 성격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큰 애들이고 어제도 매물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금 관중을 하고 팔고 좀 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제가 드렸죠. 에코프로는 제가 13만원 초반이면 괜찮다 말씀드리면서 들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외국인 수급이에요. 등락을 만들잖아요. 올랐다 빠졌다는 거. 얘들의 주인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보세요.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는데 저는 이쯤 되면은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라 보고, 워낙 성장성이나 회사 밸류는 되게 좋아요. 좋고 2차전지 내에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만한 중형주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단기 방향은 이미 9만원대인가요? 9만원에 드렸던 중기주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번 단기 매매도 했었죠. 10몇 프로 먹고 나왔고 지금 새롭게 들어간 게 13만원 초반에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개별 바 유틸렉스 팔았어요. 뭐 손해별 없이 다 팔아버렸고, 뭐 계속 드릴 수는 없잖아요. 뭔가 팔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팔고 제가 2차전지 사드렸고, 자, 그 다음 우리가 들고 있는 개별 그 매집주라고 있잖아요. 2차전지 제로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박셀처럼 밑에서 그냥 지금 조용하게 눌리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은데 약간씩 찝적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재료를 낼 거라 저는 기대를 하고 지금 한 7,000원 8,000원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거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홀딩을 좀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소형주 확산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혹시나 확률 10% 확률로 아니거나 딴 게 더 좋은 게 생기면 비중을 좀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매매로 커버를 해드릴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투자에 대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힘들었을 때는 제가 기준을 잡고 뭐 괜찮은 종목 매매를 하면서 살아남는 데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급락기가 있어요. 하락기, 하향장. 쩔지 말고 살아남기.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횡보장입니다. 횡보장이고 이후 상승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너무 탐욕을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좋다 해서 시장이 좋아집니다. 분명히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포장에 이리 쩔고 힘들었던 금방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야 우리 거는 왜 안 가냐, 딴 거 더 잘 가는데 저거 살까, 온갖 이제 눈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종목을 한 번 더 보고 기준을 보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좀 기다려주고 포트 매매하면서 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분명히 지금 횡보장 이후 저는 상승장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눈 돌리지 않고 기준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너무 탐욕 부리지 않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내년 전망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큰 거는 그겁니다. 예, 미국 제조업 확충. 2000년대의 초반 중반 때 중국의 제조업이 간 것처럼 신냉전 헤게모니 변한 상태에서 미국의 제조업 확충,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아마 신성장으로 계속 키울 거고 우리나라가 들고 있는 제조업의 가장 큰 장점이 증시에서 발휘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까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내년 3월에 이제 양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로 코로나가 서서히 회복될 거라 봐요. 말씀드렸던 서방에 대한 백신을 맞는 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은 중국 소비 회복에 또 좋은 정시에 봤을 땐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뗄 수는 없어요. 정치 이념은 다르더라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나 이런 것들 외교는 또 잘 해나가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자, 정신은 항상 사이클이에요. 제가 최강 경기랑 정신을 다르게 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지금 경제는 힘듭니다. 경기는 둔화기고 침체기 맞아요. 하지만 정신은 이 유동성, 금리 사이클과 그다음 기업 어닝과 대중 투신과 항상 반대로 갑니다. 사이클을 만들어요.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계속 힘들 거고 정신은 급반등, V자 반등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 한정된 돈으로 돈이 몰려가는 데를 저희 찾아야 됩니다. 글로벌적으로 날아가는지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돈이 몰리는지 이게 가장 저희가 보고 있는 핵심이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 한 번 시간 마련하면 되는데 선진국과 이머징은 항상 달러 기준 보셔야 돼요. 이 달러 가지고 미국이 이 달러 패권을 유지를 하고 이 비싼 달러 가지고 싼 자산 사면서 항상 유지를 하고 나라 살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달러 기준 114달러 달러 기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440원 50원 가다가 이제 1300원 초반까지 빠졌어요. 261260 아까 말했지만 17% 넘게 수익 나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계속 빠지진 않아요. 등락은 있겠지만 요번에 환율이 114 기준이고 우리나라 환율 한 1400원 1500원 사이가 달러나 어떤 환율의 고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죠.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한국 증시는 초보는 잘 모르시겠지만 항상 외국인 수급이 기준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3년 만에 체크치를 하고 올 7월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고요. 이런 기준만 잡아가시면 시장의 변화와 저와 같이 느껴가시면 큰 흐름상에 시장 공부도 하시면서 매매는 제가 중선을 꾸준히 드릴 테니까 재미있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푹 쉬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힘차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